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있습니까? 서학이 있는 거죠. 서학.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톨릭이라든지 가톨릭이라고 그러냐?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동양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가톨릭을 기독교를 들어와 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의 어떤 뭡니까? 우리의 토테미즘이라고 그러면 토테미즘 약간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동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가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유교설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정하게 뭐 선앙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좀 비비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미신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얘들이 수용한 거죠. 수용해서 만든 게 동학입니다. 동학이고, 얘들이 나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1894년도에 전라도 고부라는 데서 만석보라는 걸 만듭니다. 만석보. 만경강에 이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댐을 건설해 가지고 물을 농토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는데, 이제 도를 갖다 이렇게 해서 댐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 3년 동안은 물세를 안 낸다고 했는데 첫 해부터 이제 물세를 내라고 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근데 또 다시 조벤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공덕비를 만드네. 공덕비. 자기 아버지가 별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공덕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비석을 만드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돈을 삥을 뜯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보를 파괴하는 거죠. 야, 우리가 만들고 또 보 만드는데 우리가 가서 무상으로 노동하고, 또 그 물을 쓰는데 또 세금도 3년 동안 안 내게 했는데 또 내게 하고, 뭐 이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났는데, 어쨌든 동학에 있는 약간의 뭡니까, 지도자인 접주라는 게 신분인데, 이 사람이 정봉준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 고부군을 습격해서 일단은 이기는 거죠. 이겨서 쌀을 나눠주고 뭐 이래 했는데, 정부가 뭡니까, 안핵사라는 놈을 내려보내가지고, 야, 너희 임마 그동안에 폭동한 거 그냥 없는 걸 해줄게, 집에 돌아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몰래 와서 주동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10일 만에 얘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이제 동학혁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전주성이 거기는 핵심 지역인데, 거기 이제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이 동학을 토벌할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죠. 군대가. 그래서 청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죠. 청나라한테 요구하니까 청나라가 뭐예요? 야, 일본군이 자기들이 청나라가 조선에서 출동을 하고 군사적 무력을 하면은 일본군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지.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통보를 해줘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뭐예요? 캐드린 건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총이 있어요. 기관총. 일본군들은 기관총을 갖고 있는 기관총. 그냥 돌리면은 끝도 없이 총알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은 총은 하약장기고 몇 초 동안 다시 쏴고 하고 또 하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이 기관총은 돌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거의 뭐 이 일본군 한 100몇십 명 정도가 있는데, 동학군 한 몇만 명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기관총에 거의 뭐 다 학살당하는 학살. 참 이게 이 동학도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무지. 그래서 뭐 이 종이를 불태워서 이거 물로 마시면은 뭐 총알이 맞아도 배를 안 뚫고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뭐 바보 같은 짓들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총알도 끝도 없이 날아오는데 그냥 끝도 없이 앞으로 돌격해 다 죽은 거죠. 몰살 당한 거지, 몰살. 그래서 뭐 탄가놀이를 배격하고 외국 상인의 침투를 방해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뭐 고부 군수가 뭐 만석보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우리 조선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삼배옷이 있어요. 삼배를 옷을 입은 거야. 삼을 잡아서 삼배를 하는데, 겨울 되면은 우리가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겨울 되면 농사를 못 지고 있는데 그럼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가난한 농민들은 겨울에는 배를 짜는 거예요. 배를. 산배를 가고 배를 짜는데 배를 짜서 그 배를 팔아 먹으면서 그것도 쌀로 바꿔 먹으면서 이렇게 이 부족한 식량을 때워야 되는데 일본에서 맨직물이 들어와서 옷이 싸게 파니까 이 농민들이 삼배 옷은 바람이 술렁술렁 들어오는데 맨직물은 바람도 안 들고 따뜻해. 그리고 저렴해 싸. 일본 상인들이 와서 동네마다 맨직물을 파는 거예요. 맨직물을. 인도에서 만든 그 솜을 가지고 싸게 한 맨직물에서 옷이 좋은 걸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삼배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안 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역사책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니까 뭐야, 농촌에 있는 수공산업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맨날 한 달을 해가 삼배 한 피를 짜는데 얘들은 기계가 수십 개를 짜가지고 더 싸게 파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생계가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수탈도 문제지만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상인의 침투를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맨직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맨직물 때문에.